우리 첫 번째로 배우는 단어 이름은 다항식. 숫자가 아니라 식이죠. 다항식. 그들을 가지고 뭐 하시냐?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이라는 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4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일단 식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제 식이 뭔지는 알 거야. 그죠? 문자 X가 쓰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문자 X, Y 등을 이용한 표현된 어떤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항이란 것도 뜻이 있었죠. 자, 다항에서 다가 일단 한자어로는 많을 다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다항식은 항이 몇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항을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항을 딱 하나 가지고 있던 애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 중학교 때 배웠었죠. 무슨 항식이라고 불렀죠? 단항식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X 그리고 Y 이런 것들로 구성된 식을 봤어. 그럼 얘는 무조건 이름이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야. 그럼 이제 다항식 우리가 다룰 때 첫 번째로 파악하는 정보가 뭐냐면은 차수 정보죠. 지금 이렇게 쓴 식은 변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X, Y에서 2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 자, 방금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 변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변수와 상수를 일단 구분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잡고 가자. 식을 쓰는 용어니까. 자, 변수라는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거죠. 이제 무엇이든 변화할 수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변수를 보통 X나 Y라고 표현하는데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사실 뭐 하트 같은 거 써도 전혀 문제는 없어. 그죠? 무엇이든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상수와의 차이점은 뭘까? 여기 앞에 있는 상수 A, B, C는 정해져 있는 숫자라는 게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변하는 건 아니고 그 존재가 딱 정해져 있는데 보자기로 감싸져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 이 보자기를 풀게 되면 나중에 결국 얘는 이제 풀마 1, 2, 3 같은 특정된 숫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변수랑 상수 특정을 할 수 있겠지. 항상 식을 다룰 때는 변수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1단원 같은 경우에 일단 변수 x, y, z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차수를 따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x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동등한 자격의 변수로 들어와 있으니까 동시에 또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할 때 다항식이 뭔지는 알고 있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4가지 행동을 할 거야. 자, 그 연산 4가지 행동에는 뭐가 있냐?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그리고 나눗셈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선행을 해왔듯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눗셈이 가장 어렵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나눗셈까지 목표로 해보긴 하는데 가장 앞에 있는 건 일단 덧셈과 뺄셈이야. 자,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종류가 완전히 같은 동류항끼리만 더하고 뺄 수 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동류항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2가지를 봐야겠죠. 뭐랑 뭐가 똑같아야겠어?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차수가 같아야겠지. 자,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로 2x제곱을 써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x를 써볼 거야. 자, 이들은 전혀 동류항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왜? 우리가 2가지를 확인하는데 차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다들 알고 있죠? 개수는 상관없어.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2차로 올리는 순간 2, 3 개수가 달라도 얘네들 문자만 봤을 때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류항이라 하고 이렇게 같은 종류로 생긴 애들끼리만 더하고 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 어떤 식과 식을 곱한다라는 거는 또 얘를 잡아서 x 더하기 2y라는 식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라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괄호로 일단 묶었다라는 거는 덩어리로 식으로 봐주라는 건데 여기 가운데 뭐가 생략돼 있죠? 그치, 곱셈. 곱셈 기호는 일단 중학생 때부터 생략하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곱셈 기호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린 여기에 있는 몇 차식과 몇 차식을 곱하는 상황이야? 1차식과 1차식을 곱하게 되겠지. 자, 우리 지수 법칙도 알고 있거든요. 차수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나오는 그 결과는 우리가 차수만 얘기했을 때 2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굳이 얘를 전개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째로 차수끼리 얘기를 했을 때 1 더하기 1이니까 x에 대해 2차식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거 푸는 원칙은 그것도 법칙 이름이 있는데, 자, 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단어를 전개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식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의 의미는 이 항들을 눈에 보이는 것끼리 전부 다 예외 없이 곱해서 빼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다시 중학교 때 처음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 써보고 그 다음에 동류항 처리하는 거를 연습을 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어때요? 이게 네 가지가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여기서는 없지. 그럼 이 식은 일단 이렇게 뭐가 끝난 거야? 전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곱셈에 대해서는 사실 분배 법칙의 원리만 알면은 못 푸는 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뭘 외우게 되죠? 1학기 때? 곱셈 공식을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곱셈 공식 20까지 들어가 있어? 20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 기본 공식 10가지랑 분수꼴을 포함한 변형 공식 10가지에서 요 20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 2월 달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곱셈 공식 암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그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스스로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거지. 우리 초등학교 때 숫자 할 때 벽 같은 데다 그 구구단종이 같은 거 붙여놓고 외웠죠. 어렸을 때. 7, 8살 때 아마 그런 거 붙어있을 거야.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식을 곱셈을 연산하려면 법칙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돼. 그 9구단 1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외웠던 거 똑같이 곱셈 공식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그거를 책상 앞이나 이런 데 붙여서 스스로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응. 패드 찍었어? 네. 1교시를 항상 책 준비했거든? 자, 이거 프린터 가져가. 이걸 확인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곱셈 공식 이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암기라는 것 자체에 일단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좀 외워서 오시면은 문제 푸는 데 좀 많이 수월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곱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야? 나눗셈이야. 자, 식으로 나눈다라는 행위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딱 하나만 배웠어. 자, 중학교 때 식으로 나눈다 했을 때 뭐만 배웠냐? 예를 들어서 7x제곱 더하기 14x라는 거를 7x로 나눈다. 자, 항으로 얘기할게요. 다항식을 무슨 식으로 나눈다? 단항식으로 나눈다. 항이 하나의 식으로 나누는 것만 했어. 자, 이건 숫자랑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각각 약분을 해주시면은 그 결과가 x 더하기 2로 나오는 거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중학교 애들 입장에서 못했던 게 뭐야? 다항식을 단항식이 아니라 뭘로 나누는 거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를 처음 배웠죠. 1학년 1학기 때. 이것도 일단 원칙이 있긴 해. 분배법칙처럼 나누어지는 식을 여기에 쓰고 나누는 식을 B에다 쓰고 하나씩 때려 맞추면서 몫을 Q를 쓰고 꽉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나머지가 남아. 이게 나머지의 기본 원칙이야. 나눗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 형태를 많이 쓰니 안 쓰니? 안 쓰죠. 많은 버전이 있다는 거야. 뭐 조립제법 같은 방법도 있고 유리근 정리를 배워서 실제로 숫자로 좀 간단히 나눗셈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원칙을 서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라서 좀 잡다한 계산 스킬들 같은 거를 많이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란 거야. 빠짐없이 유형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4가지 현상 뭐 간단히 정리했으니까 자, 가볍게 이제 1번 유형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1번 유형 확인해 봅시다. 덧셈과 뺄셈부터 진행할 텐데 자, 앞에 이제는 1번 문항 보자. 여기에는 뭐 보시면 일단 난이도 설명할게요. 이 문제 볼 때 우리가 접근할 때 오른쪽에 이거 난이도 보이니 표시? 하나가 베이직이고 2개가 노말이야.
일단 우리 어느 정도 학습돼 있으면 노말까지는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좀 한 페이지만 넘겨보자. 넘어가다 보면은 3스텝 같은 게 있을 거야. 3개 다 16번 볼까? 16번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스스로 고민하다기보다는 일단 학원 수업을 듣고 이 스킬을 내가 체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너무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풀어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1번 넘어와서 간단한 계산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 1번 문항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부터 일단 식을 좀 봐주면은 앞에 뭔가 2x제곱부터 y제곱까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고 그 뒤에 일단 두 번째 덩어리가 마이너스 2로 묶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 뒤에 전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천천히 전개를 하시면은 앞에 일단 그대로 쓰고 2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y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 이거 전개하는 건 여러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해놓고 이제 동류항만 찾아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여기 y제곱이랑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제곱 내리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x제곱, 얘는 완전히 소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4xy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3xy 내려 써주면은 동류항 처리가 완성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그냥 골라주시면 되겠지. 자, 정답 확인하시면 2번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너무 쉽다. 괜찮죠? 아직? 자, 1번 문항 해결하고 바로 다음 유형 넘어가 보자. 이름이 뭐였지? 김용환이요. 12월 봤었지? 그래. 자, 다음 이제 이번 유형은 덧셈과 뺄셈에서 x라고 얘기된 식을 구하는 유형이야. 이것도 일단 시험지에서 봤을 때 1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시험지 뭐 1, 2, 3, 4번 중에 하나 나올 텐데 어디 보자. 자, 계산이 좀 앞에는 쉬운 관계로 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a 빼기 b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a 더하기 b가 되겠고 가장 좋은 거는 얘네들이 더해서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건데 그럴 일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소거를 하면 되니까 연립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두 식을 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내용물 보기 전에 그 나오는 결과를 먼저 생각해주면은 b라는 식이 소거되고 a라는 식의 2배가 앞에 남겠죠. 그래서 실제 내용물 그냥 다 더해서 내려주면 되는 건데 자, 그냥 보면서 바로 동량 처리해볼게. 자, 식 보자. 일단 맨 앞에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마3x제곱 동류항이지. 더해서 내릴게. 마이너스 4x제곱. 가운데 항도 보자. 2xy에 4xy 동류항이니까 더해서 내려주면은 6xy가 내려올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3y제곱에 5y제곱이니까 3 더하기 5는 8이니까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a를 실제로 꺼낼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누구냐면은 실제로 이제 b를 또 꺼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천천히 자, 계산을 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대문자 a와 b를 각각 정리하고 연산을 그냥 한 번 더 수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a였으면은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잠깐만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기만 보면 이건 사실 무슨 식이죠?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중학교 때 2학년 때 한 건데 자, 이것도 일단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결과를 내요. 그죠? 이 줄은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결과지. 그럼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다시 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항상 구해야 되는 게 A랑 B 두 가지가 될 테니까 그 결과를 꺼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위에 있던 원식 둘 중 하나에 다시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뭐 이 정도는 이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있던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제곱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빼면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b를 꺼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마지막으로 b를 내려주시면은 위에 있는 식에다 아래에 있는 식을 빼니까 부호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플러스 x제곱이 되겠고 2에다 3 빼면은 마이너스 xy가 되겠고 3에다 4 빼시면은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b라는 식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2a 더하기 b였으니까 위에 기록을 해놨던 2a라는 식과 방금 꺼내놓은 b라는 식을 더해서 내려주면 마지막 정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2a 더하기 b 꺼내주면은 최고차항부터 마이너스 3x제곱, 가운데 xy 대하여는 5xy, 마지막으로 8에다 1 빼니까 7y제곱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끝났네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3x제곱, 정답 4번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유형이었는데 뭐 x 이렇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여기까지 확인하고 자, 이제 밑에 3번 유형 넘어갑시다. 이 유형은 별표를 좀 칠게요. 자, 유형 3번 같은 경우 일단 뒤로 넘어가 보면은 문제가 많은 것도 보일 거야. 유형 3번에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이제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앞에 베이직 문제들은 좀 쉬우니까 우리 아까 잠깐 봤던 16번 터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터프면서 왕중요 되어 있는 거는 스스로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럴 때는 뭐 이따 톡방에서 또 안내하겠지만은 카톡 질문 시스템 등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돼. 그리고 A2반이 수업 일자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좀 곤란해요. 여기 학교가 다 달라. 같은 학교 없잖아, 그지?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지. 왜? 한두 개 학교가 모여있으면 내신 대비가 수월하게 갈 텐데 이거 내가 다 캐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하고 구성하고 있는 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마 3월에 선생님 공강이 생기면은 그때 2시간씩 강제 클리닉을 부를 거야. 그래서 8시간 수업 듣는 거 외에 질문이 생긴 걸 2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테니까 본인 스케줄 조사하고 거기 맞춰서 좀 얘기를 해준대요. 그거는 이제 개인으로 상담하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16번 문제가 있겠죠. 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항식이라 했는데 꽤 길어요. 앞에서부터 항들이 꽤 많은 편이고 1 더하기, 자, 여기 0차항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1차항 2x제곱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계속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냐? 마지막에는 10x의 10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에 괄호를 닫고 오른쪽 위에 제곱식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전개식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당연히 이걸 다 전개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는 아니겠지, 그지? 보통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걸려있을 때 이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단순하게 얘를 옆에다 하나 컨트롤 CV 복부 떠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다 풀기 위해서 몇 번 전개해야 되나 잠깐만 생각해보자. 여기 한 총 몇 개 있니? 맨 앞에 0차항부터 맨 끝에 10차항까지 항이 11개 있지. 그러면 이 11개 항을 갖고 있는 식에다가 옆에 11개를 하나 더 붙여놓는다? 자, 그럼 전개라는 걸 일단 다 곱해야 되니까 분배 법칙을 몇 번 수행해야 되는 거야? 121번. 자, 시험지 그거 다 쓸 수도 없겠죠. 그렇게 푸는 학생도 없겠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전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충분히 알 거고, 자,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타겟팅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차식으로 타겟팅 돼 있어? 4차항으로. 그치? 4차항으로 타겟팅 돼 있지.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4차항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해야 될 게 뭐냐. 요 제곱 표현이 돼 있으면은 그 의미를 살려서 컨트롤 CV 떠드는 겁니다. 옆에다가 시험지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1 더하기 x 해서 잠깐만 컨트롤 CV 떠두고 거기서 이제 직접 조립을 시작할 건데, 자, 분배 법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서 뭔가 항을 하나 골라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항을 하나 골라주는 거야. 하나씩 픽한 다음에 뭐 하는 게 분배 법칙이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 대상을 내가 직접 선택을 할 거야. 자, 내가 4차항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다시 숫자 1, 0차항을 골랐어. 차수만 얘기해보자. 0차항과 몇 차를 곱해야 그 결과가 4차로 나와? 당연히 4차죠. 지수 없이 더 해야 되니까. 차수만 또 써보자. 만약 왼쪽에서 내가 1차항 1x를 골랐어. 그럼 오른쪽 식에서 몇 차를 골라야 될까? 3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차수만 쭉 써주면 돼요. 이제 예측이 될 거야, 아마. 저기서 2차를 골랐으면 오른쪽에서 마찬가지 2차를 고르셔야겠고, 왼쪽에서 3차를 고르면 오른쪽에서 1차를 골라야 4차가 나오는 거고, 자, 대칭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4차 곱하기 0차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써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4차항이 몇 번 나올 거란 예측을 할 수 있어? 5번이죠. 이걸 다 풀지 않아도 121번을 풀지 않아도 5번의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들에 맞게 하나씩 계산해서 모두 더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게 0차항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숫자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수 구하랬으니까. 자, 0차항 숫자 몇이죠? 1이죠. 1을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서 4차항의 개수가 몇이겠어? 4겠지. 차수랑 개수랑 똑같으니까. 개수 써볼까? 1차항도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도 2 곱하기 2라고 바로 쓰면 되겠지. 차수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도 3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고, 마지막에 얘도 4 곱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다 꺼내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면 돼? 다 더하시면 되겠지. 자,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대칭성 살려서 계산하자. 자,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14고 4까지 더해주면 그 개수는 18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타겟팅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옆에 타겟팅이라고 적어놓자. 행동 요령을 좀 필기를 해두세요. x 4제곱에 동그라미 치고 타겟이라고 해놓고, 행동 요령은 이 제곱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옆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떠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제곱인 문제 정도로만 나오지 출제자가 이걸 3제곱이나 4제곱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제곱 정도를 푸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맞고, 3제곱 이상을 푸는 거는 나중에 고3 올라갔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이항정리라는 과목으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맞는 문제는 요 2차식 정도 전개하는 게 될 테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푸는지 방법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터프 문제 16번이었고요. 유형 3번에 이거 풀면서 좀 마무리 해봅시다. 자, 또 이제 다 풀면은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 정도 연습을 해볼까요? 밑에 또 이제 구분해줄게. 여기 노란색 표기된 거 보여? 핵심 유형 기출문제. 이게 마플이 올해 개정되면서 달라진 점인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항상 뒤에다 몰아놨어요. 그죠? 모의고사 기출하고 별개 어려운 건 아니거든. 난이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거 내신 대비 때는 일단 78번 같은 거 다 풀어야 돼. 물론 다 풀긴 할 거지만은 중요도는 좀 낮아요.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18번 선생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자. 선울했나? 2월에 그럼 어디서 공부한 거야? 몇 강에서 공부했어? 8강에서? 정현쌤이랑 그럼 PCC 그걸로 한 거지. 어디까지 나왔어? 다 배웠네? 오케이, 좋아요. 자, 간단히 정리 좀 해보고. 뭐 벌써 다 풀었어? 너무 쉽나? 너무 쉽네.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오는지 얘기만 해볼까? x제곱하면 몇 번 나오니? 2번 나오죠. 그래서 뭐 앞에 나오는 거 다 암산해도 되겠다. 마이너스 3 한 번 나오고 8 나오니까 정답 몇이겠어? 5가 정답이 됩니다. 틀린 사람 없지? 자, 정답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다음 4번 유형 넘어가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곱셈 공식 암기 상황을 모르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문제 여러 개 풀 텐데, 풀다가 왜 나는 저 공식을 못 봤지? 왜 못 떠올렸지? 라는 게 있으면은, 있을 거야, 보면 한두 개는, 그죠?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봐봐, 여기 번호가 다 매겨져 있잖아. 여기 유형 4번에 보면 공식 있죠? 이게 개념이 소분화돼 있어, 다른 책과 달리. 그래서 혹시라도 이 형광펜이 아마 잘 외우기 힘든 애들일 거고, 쟤는 잘 나오질 않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못 떠오른 공식 있으면 여기에 다 체크를 해둬야 된다는 거야. 별을 여러 번 쳐두셔야 되고, 잠깐 또 넘어가 볼까? 유형 5번에도 공식이 있죠. 유형 5번도 일단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일단 기본 10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가장 활용을 못하는 게 몇 번일까? 유형 5번에 나와 있는 3번 공식이지. 걔는 일단 중요하거든? 뭐 문제 풀어볼 필요가 없어. 별표를 일단 쳐놓자. 5번에 3번 같은 건 미리 별표를 좀 쳐놓고, 자, 그래서 이 적용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숫자 맞추는 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기본 유형이 있긴 한데 쉽다. 자, 그러면은 자주 나오는 형태 일단 20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번 문제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들고 있는 값은 x의 8제곱이야. x는 아직 모르고 걔를 8제곱 했을 때 20이 나온다라는 거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x의 8제곱 어떻게 활용할까? 일단 식을 봅니다. 식을 보면 이제 맨 앞에 무슨 공식이 확인되지? 풀마니까 합차 공식을 배웠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건데. 자, 앞뒤로 모양이 똑같고 부호만 다르면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곱셈 공식 중에서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x제곱 더하기 1, x 4제곱 더하기 1까지 붙어있죠. 차례대로 왼쪽에서부터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x제곱 빼기 1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똑같은 식이 확인이 되거든요. x제곱이 똑같고 1이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자, 이번에도 얘네들이 계산해서 밑에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연산 치고 마지막으로 일단 얘랑 얘랑 또 짝꿍이니까 다시 한번 꺼내주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값은 8제곱 빼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20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몇이 되겠어? 19가 정답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근데 내신에서 이런 거 출제한다기보다는 내신에서는 여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도 떠올려야 되는데 그건 지수를 보고 뭘 보고 힌트를 얻는 거야? 지수가 몇 배씩 되고 있니? 지수가 정확히 2배씩 올라오고 있지. 어떤 식의 형태가 보이고 지수가 2배씩 올라가는 게 보여.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은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앞에다가 얘를 붙여야 되는 거야. x 빼기 1이라는 걸. 숫자로 많이 나올 거야. 문제 그냥 바로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출제가 여러분들한테 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3의 8제곱 더하기 1을 계산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시험에서.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전부 다 거듭 제곱해서 곱하란 뜻이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지수를 봅니다. 자, 지수 보자. 앞에가 1이고, 그 다음에 몇 배씩 커지는 걸 확인했어, 지수가? 2배씩이죠. 2배씩이면 일단은 무슨 공식 떠올려준다? 합차 공식이야. 근데 합차 공식을 적용을 할 거면은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럼 그냥 일단은 3 빼기를 갖다 붙이세요. 그래야 연쇄작용이라면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몇을 곱한 꼴이 되는 거야? 2를 곱한 꼴이 되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를 곱하지 않은 꼴이니까 그냥 여기 앞에다가 한 번 더 그냥 2분의 1 곱해주면 됩니다.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사실 구하고자 하는 식이 변형된 건 아니잖아.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행동도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풀게 된다면 그냥 2분의 1을 앞에 유지한 채로 암산도 되죠. 제곱 빼기 1, 4제곱 빼기 1, 8제곱 빼기 1, 16제곱 빼기 1이니까 정각칸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서술을 해버리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건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답지에 쓸 때 서술형 같은 거 그냥 16제곱 올려두면 된다는 거야.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예제를 하나 더 써둘까요? 옆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20번 문제다 이 문제를 하나 써두자. 출제자가 여기 여러분한테 문제 제시하는 건 여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3 빼기를 앞에 곱하고 다시 한번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답까지 한번 써둡시다. 자, 20번의 변형이었고요. 실제로 숫자를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 쓴 사람들은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유형 곱셈 공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넘어가 주면은 유형 5번 두 번째 공식들이 준비가 돼 있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테스트를 해야 돼서 24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완전 세제곱식 기본 유형이 될 텐데, 주어져 있는 식은 3x-4y 항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식인데
우리가 평소에 풀는 것과는 다르게 3제곱으로 올라가 있어. 자, 일단 이거 한 번에 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3제곱을 보면 일단 전화번호 같이 떠올라야 될 숫자가 있지. 개수가 앞부터 몇이야? 1331이죠. 일단은 이 3제곱을 보면은 전화번호처럼 1331을 떠올려서 1331을 먼저 앞에다 써주세요. 이거 개수를 한 번에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천천히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1을 써준 다음에 일단 이렇게 좀 진행할 텐데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되지? 앞에서부터 풀마 부호 외우고 있지. 그래서 일단은 풀마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해두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항들을 배치를 할 건데 자, 여기 3x가 여기에는 몇 번 들어가시지? 3x에 세제곱이 들어가시겠지. 이렇게 쓰는 거 괜찮겠어? 실제로 전개를 바로 하지 않고 앞에 있는 항을 세제곱한 거를 유지를 한 채로 쓰자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쓰라고 강조를 할까? 시험 보다가 실수하는 애들을 수십 트럭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암산 능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구조 살리면서 연습하고 이게 많이 익숙해졌을 때만 암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 3x를 두 덩어리 가져오고 여기 옆에다 4y를 한 덩어리 배치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가주면은 3x를 한 덩어리 가져오고 4y를 두 덩어리 가져오면 되겠고 자, 마지막은 마이너스 1 옆에다가 4y를 통째로 세제곱해준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 구성 요소를 갖다가. 그래서 이 다음에 전개를 해서 내려가 주는 게 안전하겠죠. 자, 전개해서 내려가 주면 앞에서부터 27x 세제곱. 여기는 이미 부호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잘 보면 됩니다. 자, 3에다 9 곱하면서 27이고 거기에 4 곱하면은 108이 나오겠죠. 108 숫자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는 2개, y는 하나니까 x제곱 y 꺼내주면 되겠다. 자, 여기는 플러스 3이 결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에다가 16 곱해주면은 144 개수 꺼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xy 제곱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부호 써준 다음에 64의 y 세제곱이다 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전개를 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끝나시니까 정답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앞에서부터 A, B, C를 서로 더하고 빼내요. 자, 계산해 볼게요. 108 마이너스에다가 144를 더하고 64를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계산 결과는 36이 되겠고 36에다 64를 더해주면은 뭐 정답이 100인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개수 절대값이 커도 이 형태를 살려서 먼저 써준 다음에는 계산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4번 기본 유형이었고 이제 그 눈썰미로 모양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터프 문제 28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 5개의 보기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전개된 모양이 옳지 않은 것만 확인할 거야. 자, 일단 방금 푼 거랑 똑같은 거 있거든. 1번 문항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시간 30초 드립니다. 시작. 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1, 3, 3, 1 쓰고 구성요소 맞춰서 한번 꺼내보자. 그만 틀린 거 확인했네. 잘했어. 정답 고른데. 전개했지? 응. 이렇게. 전개했어? 응? 얘 전개한 거 맞아? 응. 1번. 밑에 28번 1번. 전개했어? 그 숫자를 아예 다 풀어볼까? 그 상태에서. 전개했어? 1번. 여기 확인했지? 정답 골라주면 돼. 전개했어? 거기 마이너스 54 확인했지?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다. 잘했어요. 자, 다들 마이너스 54가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 확인이 됐을 거야. 따라서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고요. 자, 완전 세제곱식 이렇게 행동한다 꼭 기억을 해. 시험장에서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항상 1, 3, 4위를 먼저 써두고 구성요소를 생각을 이 단계를 거치고 나가서 전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고 심지어 시험 상황에서는 그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실수할 확률이 많이 올라가. 그래서 곱셈공식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완전 세제곱식만큼은 1, 3, 3위를 꼭 기억을 해둡시다. 참고로 이제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세제곱식까지는 외우게 시키잖아. 왜 교과서는 완전 4제곱식이나 5제곱을 외우지 않게 시킬까? 이것도 언젠가 배우거든요.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완전 세제곱식까지는 알려줘. 그러니까 외우라고 시키는데 4제곱이나 5제곱은 고3 때 배웁니다. 아까 얘기했던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여러분 수능 필수범위죠. 거기서 이제 이항성을 공부할 거니까 일단 우리 목표는 3제곱씩 치는 거. 여기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하나 확인했으니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유형 6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 문항은 공통부분으로 시작되는 유형인데 자, 펜 준비하고 일단 공통부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자. 자, 공통부분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게 2번 이상 나온다라는 얘기고 자, 수학적으로 공통부분이 나오면은 항상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죠. 자, 그게 뭐냐? 동그라미 쳤으면 이제 치환이라고 적어볼까요? 한자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친구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 별명 붙여주기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무슨 문자로 치환하냐면은 트랜지션에 T 따서 T라고 많이들 치환합니다. 뭐 그냥 대문자 AB 같은 것도 괜찮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치환이 필요한 식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31번이 필수 유형이 될 거야. 자, 30번과 31번 풀기 전에 비교를 해보자. 우리 30번 같은 거 전개한다고 쳤을 때 치환이 꼭 필요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걸 3 곱하기 3 그냥 생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환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시간이 줄어드니까. 단 10초라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치환을 배우는 거고 자, 30번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바로 보이니까 31번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이것도 일단 유형을 암기를 하고 싶으면은 1차식 4개가 연달아 붙어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준대. 앞에서부터 x 더하기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일단 뭔가 1차식이 4개가 연달아 붙어서 곱해져 있다.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되는 유형이 될 거고요. 왜냐면 생으로 전개하기 너무 많잖아.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2 더하기 2 짝꿍 지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짝꿍이 누군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짝꿍은 얘랑 얘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혹시 이거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 그렇죠. 상수항이죠, 상수항. 그 전개했을 때 1차항 개수,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상수항들의 합을 봐야 돼. 상수항들의 합이 같은 두 세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상수항 보면은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상수항끼리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확인이 되겠지. 여기도 보면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1이 또 확인이 되겠지.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짝꿍을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상수항들의 합이 같아지냐? 실제 이제 전개를 해서 내려보시면은 짝꿍끼리 한번 전개해서 내려간다 치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하나 꺼내주고 여기도 둘이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자. 물론 우리는 이거를 3 곱하기 3 9번 전개해서 처리할 수 있으나 치환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똑같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 1차항까지지. 그래서 이 1차항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1차항 개수가 상수항들의 합으로 나온다는 거죠. 전개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배치를 해둔 거고 얘를 지금부터 t라고 부르고 들어가면은 밑에서 t-2, t-6이라는 이거는 t에 대한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자, 여기서 좀 이런 표현을 쓸게. 앞으로 수학적으로 치환은 진짜 많이 하게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치환을 하게 될 건데 치환을 할 때 일단 습관을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치환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반드시 그 치환하는 대상을 등식으로 이렇게 손으로 써둬야 됩니다. 반드시 쓰세요. 저거 쓰는데 몇 초 걸리겠어? 3초 걸려.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마지막에 돌려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함수나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걸 돌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t라고 좀 써두시고, 원래 x에 대한 4차식 세계관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t에 대한 2차식 세계관으로 넘어왔어요. 만약에 이게 뒤에서 배우는 방정식 문제라고 해보자. 자, 출제자가 만약에 이걸 4차 방정식을 취급하고 해를 구하라 했어. 출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해서 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x를 얘기하는 거니 t를 얘기하는 거니? 그렇죠, x죠. 출제자는 x에 관한 식을 줬잖아, 그치? 그래서 치환할 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점은 t는 출제자가 생각한 문자야? 아니면 내가 생각한 문자야? 내가 생각한 문자야. 답안지에 t를 쓰면 의사소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래서 t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문자니까 방정식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x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물론 지금 전개하는 것 뿐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린 t에 관한 세계관으로 좀 넘어왔고, 이 친구가 다시 전개를 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가 되는데, 정답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x로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t 자리에 있던 문자 자리에 x제곱 빼기 x 원래 모형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x제곱 빼기 x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2.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이제 항이 두 개의 완전제곱식이니까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주면은 x 4제곱,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뒤에 거 제곱 플러스 x제곱 전개해주고, 얘도 일단 바로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8 x제곱 더하기 8x,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12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동류항 처리만 한번 해주면은 전개가 끝나겠죠. 여기까지.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이 아주 많을 때, 조금 심심할 때 이거를 생으로 전개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큰 차이는 안 날 거야, 아마. 10초에서 20초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환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10초가 매우 소중할 뿐더러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거를 생으로 9번 꺼낸다고 다다다다다 9번 써서 동류항을 막 눈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계산 실수가 발생 확률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 계산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일단 교과서에서 치환으로 소개해준 이런 유형들은 반드시 좀 치환으로 따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인 고집 피워서 이걸 생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31번 필수 유형이었습니다. 조금만 난이도를 올려서 34번까지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34번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냐, 그 추론하는 문제도 이제 자주 나오는 편이고, 자, 일단은 문제 읽을 때 체크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줄에서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자, 길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자. 길이가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왜? 우리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값이 0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죠. 양수니까. 옆에 한번 플러스 같은 거 살짝 기록할까? 길이 옆에다가 플러스 부호. 양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ABC가 양수인 상황으로 좀 시작을 하셨고, 자, 좌변과 우변에 일단은 식들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인지 고르라 했어요. 전개하기 전에 먼저 선지를 보자. 자, 선지 보면은 셋 중 하나겠네.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지. 자, 여러분 이때 선지 볼 때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떨까 생각도 하셔야 돼. 4번과 5번 봐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직각삼각형 5글자 적어놓은 게 아니지. 앞에 뭐가 서술돼 있어? 빗변. 그렇지. 가장 긴 녀석, 주인공이 누구인지 반드시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요거가 주관식으로 나오면은 많은 친구들이 직각삼각형 5글자만 제출해서 부분 점수 깎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쉽겠죠. 반드시 빗변 붙여줘야 된다는 기억하고, 자,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개해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식을 일단 가져옵시다. 앞에 A 더하기 B 빼기 C, 그 옆에 A 빼기 B 빼기 C. 자, 우변 넘어가 볼까? 우변 넘어가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야. 제시된 상태로 생각해보자. 이거를 생으로 풀 거면 몇 번 해야 돼? 9번. 여기도 생으로 풀 거면 몇 번 해야 돼? 9번. 18번 하기 싫지? 나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지? 그렇게 풀 거면 차라리 안 푸는 게 낫고, 자, 그러면 이게 항이 3개인 식을 이제 서로 곱할 건데, 9번 생으로 전개하는 거 말고 무슨 스킬이 있냐? 힌트를 일단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합차 공식 뭐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 합차 공식을 찾으면 좀 쉽거든?
자, 합차 공식을 한번 찾아볼게. 일단은 뭐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냐면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지 보시면 돼. 자, 지금 여기 보면 누구의 부호만 바뀌었어? B의 부호는 바뀌었어. 일단 부호 바뀐 것만 확인하고 여기도 일단 부호 바뀐 애들 확인해보자. 여기 A랑 누가 바뀌었지? C가 바뀌었지. 자, 그러면은 잠깐 앞뒤 정렬만 다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호가 바뀐 애를 뒤쪽으로 한번 몰아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중괄호 잠깐 데려오고 A 빼기 C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뒤로 몰아. 다시 중괄호 닫아주고 자, 여기 또 잠깐만 중괄호를 도입을 해주고 얘를 뒤로 밀어버리면은 A 빼기 C 빼기 B가 되겠죠. 일단 좌변 먼저 볼게요. 우리가 여기 앞에 몰아둔 소괄호로 묶은 A 빼기 C를 그냥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해주는 거야. 이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을 해주면은 이 식 자체가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은 앞에 A-C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들어왔죠? 빼기 또 뒤에 거 제곱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괜찮겠어요? 좀 응용을 하시고 자, 우연도 마찬가지로 한번 배열을 다시 해볼게. 이번에는 B라는 친구가 그대로 있는 친구니까 얘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 뒤에다가 A 더하기 C를 묶어서 이렇게 가보자. 그 다음 또 중괄호를 묶어주고 B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더하기 C로 가주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우변에서는 요 A 더하기 C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앞에 거의 제곱 그리고 한 번 더 갑니다.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 자, 그럼 전개를 해봤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변에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c제곱이야. 자, 이제 이항하면 끝나거든. 전부 다 좌변으로 밀어볼게. 일단 요 마이너스 2ac와 마이너스 2ac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사라지겠죠. 소거 가해되면서 이쪽 양수 방향으로 넘겨주면 앞에서부터 가보자. a제곱 2개 남겠지. 그 다음에 b제곱은 마이너스로 남겠고 c제곱은 플러스로 2개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자, 는 0이니까 일단 양변에 2 나누고 넘겨주시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가 나온다? b제곱이 나온다. 무슨 공식이죠? 피타고라 정리죠. 자, 그래서 빗변이 누구야? 우변에 있는 친구 b를 빗변으로 제출해주면 되겠지. 자, 다 정답이 몇 번이야? 빗변이 b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키포인트 하나 좀 가져갑시다. 항이 조금 많아도 덩어리째로 묶으면서 합차 공식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옆에다 합차 공식 응용이라고 필기하고 자, 여기까지 유형 6번을 확인하고요.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쉬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주간은 사실 쉬는 시간에 계속 상담을 좀 할 거거든. 그래서 좀 차례대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신일고 누구였지? 건우였나? 건우 먼저 오자. 펜 하나 들고.